네, 이거 명함 한 장 있습니다. 저 명함 없고요. 네. 따로 제가 나올 때로 내렸습니다. 아, 네. 감상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쪽에는 움직이지 마요. 거기는 아니, 이렇게 안 돼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네, 그럼 바로 친한 피들리스 펀드 사기 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금융정의연대 전재 사무국장입니다. 네,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이신 신장식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판매한 피들리스 펀드 사기 판매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기 위해 오늘 서울경찰청으로 왔습니다. 판매 중단, 조기 상환 실패로 큰 피해를 야기했던 글로벌 사모펀드인데요. 현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같이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신한 피들리스 펀드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수사해서 기소까지 이르게 했던 경찰을 믿고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발언에 앞서서 구호를 함께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끝자리 4글자만 3번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들리스 펀드 사기 판매 신한은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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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 배상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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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들리스 펀드 사기 판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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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한 피들리스 펀드 피해 규모만 1,800억 원에 달하고 현재 고발인들의 피해 금액만 해도 90억 원에 이릅니다. 길게는 1년 7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피들리스 펀드도 신한은행의 사기 판매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이신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오늘 고소고발 취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남부지검의 금조부가 만들어졌고 열심히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서울경찰청으로 왔는가? 검찰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거의 2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증거,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의 해외에서 운영하는 회사 소재지,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한국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해서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해외 사이트를 다 뒤져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수사 진전이 없어요. 두 번째, 디스커버리 펀드. 서울경찰청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송치하라고 그래서 가져갔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찰청에다가 두고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가져갔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기소해서 재판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아는 바, 저희들이 고소고발했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빠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실기소했다.
라고 보입니다. 최소한만 기소했어요. 최소한만. 같은 디스커버리 펀드 안에서도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디스커버리 펀드 일부는 피해자인데 다수는 또 피해자가 아닌지 설명이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공소장 내용을 보자면 전체가 다 피해자여야 되는데 일부만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쪽에서 서울 남부지검의 금조부 서민들의 금융피해 반드시 막겠다, 뿌리 뽑겠다, 금융감독원장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펀드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해서 열심히 수사해서 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서울경찰청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흥묘백묘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가 수사를 하든 우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만 있다면 어느 쪽이든 열심히 수사해 주시면 된다. 지금은 경찰을 믿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경찰청이 이번 피델리스, 신한은행과 피델리스 펀드에 대한 피델리스 자산운용에 대한 이 고소고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적극적인 수사를 또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피델리스 펀드 관련해서 사적 파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 사적 파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적 파일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신한은행이 제시한 기준이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사적 파일의 기준이 수차례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실무자는 곤란하다 라는 한마디 뿐이고요. 임원 중에서 누가 반대한다라는 비공식적인 얘기만 나올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게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예봉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핑계가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만납니까? 만나자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또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신한은행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6개월 이상 만나자 뭐 언제 지나면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안 만나요. 지금 이 시점까지 고소고발합니다. 그래도 묵묵부답이에요. 신한은행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고소고발에 이르게 됐다. 신한은행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냐,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세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은 무량 무역회사의 확정된 채권이다. 앞으로 발생할 채권도 아니고 이미 무량 무역회사의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와, 그럼 믿을만 하죠. 이미 채권이 발생을 했어. 받을 돈이 있어요. 여기다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무량 무역금융회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살펴보니까요, 무슨 무량 무역금융회사입니까? 첫 번째, 무량하지가 않아요. 다 소규모 회사들이에요. 따져보니까 대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역회사인지 알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무역회사라는 건 뭡니까?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채권이 같은 나라 안에서 사고 팔리는 채권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역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니까 우량 무역회사의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량도 아니고 무역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망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야, 이거 혹시라도 채권 부도나면 보험사에서 다 커버해 줄 거야. 초대형, 글로벌 대형 보험 그룹사의 무역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 우리는 이거 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채권이 부도가 나도 보험사에서 다 커버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세인즈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험 가입이 안 된 것도 있어요. 판매한 것 중에, 판매한 채권 중에. 두 번째, 대형이 아닙니다. 다 소형 보험사예요.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보험사가 아닌 것도 있어요. 가입은 했어. 그러니까 보험사가 아니라 어디냐? 보험 중개사예요. 보험을 중개하는 브로커라고 하죠, 보통. 보험 브로커한테 가입해 놓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대형 보험사도 아니야.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어. 심지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의 자회사인 보험 중개사한테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기망 아닙니까? 누가 봐도. 세 번째,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채권에 우량 무역회사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무역회사가 채권을 우리한테 투자를 판매한, 펀드에 판매한 무역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급보증. 그럼 보험도 있지. 지급보증까지 해준다니까. 이건 뭐 2중 3중의 안전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급보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량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량 무역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산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파산을 했으면 지급보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신한은행 설명에 따르면 판매가 중단되고 이렇게 됐으면 첫 번째,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죠. 단 한 푼도 보험금 지급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안 되면 지급보증 했으니까, 지급보증 한다고 했으니까 지급보증한 회사가 돈 줘야 되잖아요. 단 한 건도 지급된 회사가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로 지급보증이 된 건지, 왜 파산했는지, 지급보증이 됐다면 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즉 우량 무역회사의 채권이다, 우량도 아니고 무역회사도 아닌 게 드러났다. 전부 다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가입, 글로벌 대형 보험 그룹사에 보험 가입했다. 글로벌 대형 그룹은 없고요. 보험 가입 안 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 중개상에게 가입했더라. 세 번째, 지급보증했다는데 지급보증은 도대체 왜 지급 안 되고 있냐. 어라, 이거 봐라. 심지어 지급보증했다는 회사가 파산한 회사도 있네. 이게 기망이 아니면 뭐가 기망이냐. 신한은행, 좀 피델리스 펀드는 기망이 확실하고, 신한은행 역시 성실의무, 판매사로서의 성실의무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해서 신한은행과 피델리스 펀드, 피델리스 자산운용 반드시 응분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하고, 또 그러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서울경찰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촉구합니다. 네,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스 펀드 사기 판매 신한은행 규탄한다. 피델리스 펀드 사기 판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네, 다음 발언을 이번 피델리스 상품을 본다면
앞서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금자 보호에 5천만 원보다 더 강한 보호 정책이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까지, 그것도 못 믿어서 지급보증까지 해주는 상품은 둘 다 있는 것은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피델리스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다른 일부 상품들도 보험회사의 보험을 통해서 100% 보장된다라는 상품들은 있었지만, 보험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을 통해서도 보증이 되는 이중장치, 그리고 우량채권에 확정된 채권에 들어가니까 삼중장치가 되어 있는 이 상품을 저라도 돈만 있었으면 가입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 금융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안전한 상품, 5천만 원씩 쪼개는 것보다 신한은행을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고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함께 진작에 고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검찰에서도 같이 기자회견도 했지만, 신한은행이 사적 화해를 하고 있기에 그 사적 화해에 대한 기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적 화해는 신한은행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사적 화해가 지금 현재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한은행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쪼개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를 많이 줄여서 금감원의 징계라든가 검찰 수사가 예상되었을 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경찰을 믿지만 피델리스 역시 또한 외국에 있는 사모펀드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질질 끌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에스큐펀드, 독일 헤지테이지펀드가 서울 남부지검에 있지만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남부지검의 핑계는 사모펀드가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있고 그 나라 금융당국이란가 검찰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핑계를 비공식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한 사건이었던 디스커버리, 외국에 있는 디스커버리도 경찰이 수사해서 일정 정도 밝혀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와서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범인을 잡고 나쁜 놈들을 처벌해주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순히 디스커버리 수사를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경찰이 좀 신뢰하기 때문에 왔다는 점은 명심하시고,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수사 이유와 존재 이유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보증해주고 보험에 가입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지만 안전하기는커녕 판매가 중단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 시기를 지금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총장, 금감원장 다 한마디로 사모펀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기대가, 희망이 배신감으로 배신이 들도록 고통과 분노로 점철되지 않도록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폐구제에 앞장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기로 되갚는 이런 너무나 약탈적인 행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구호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스 펀드 사기 판매 신한은행 엄벌하라. 신한은행은 보험금 100% 배상하라. 피델리스 펀드 사기 판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네, 다음 발언입니다. 네, 신한 피델리스 펀드. 피델리스 펀드는 총 7개 금융회사에서 총 3천억 원 취급되고 그중 신한은행에서 약 2천억 원 취급되고 신한은행 피해자는 약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상품 판매 시 무역 매출 채권 투자되는 상품으로 무역 금융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안내했으나 신한은행이 판매한 총 10개 상품 가입 보험사 모두 보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왜 모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을까요? 이 모든 사항은 신한은행 자체 내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성을. 그러나 그 신한은행과 같은 거대 은행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일부만 피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은 동일 피델리스 펀드의 피해 원금을 100% 상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왜 100% 상환했을까요? 그것은 그 고객에 대한 자세입니다. 신한은행과 신한은행은 고객을 단순히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을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런 태도를 지속하는 경우 미래에 리딩뱅크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한은행 피델리스 금융 펀드 피해자 연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단순합니다.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물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 상품을 기획했던 책임자들은 문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장은 최후의 조치가 아니고 다음 조치를 하기 위한 처음 행동으로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델리스 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한은행의 부도덕함과 무책임함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각오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같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사기 취급 피델리스 펀드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문책하라! 수사당국은 사기 취급 펀드 관련자를 구속하라! 신한은행은 피해 원금을 정부 전액 사업펀드 사기 피해자분들이 수석 참가자분들께 종로경찰서에서 경고 방송합니다. 금일 여러분들은 서울청 인도상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 구호 제창 등 집회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찰에서 체증을 실시하도록 발언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2021년 6월까지 신한은행은 보험사의 보험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기다리시면 보험금 지급에 따른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모든 PB센터에서 자행하였고 최근에는 사적 화해라는 미명 아래 약 60%의 원금을 지급하여 피델리스 피해 문제를 축소하라고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사적 화해에 동의하고 피해 원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신한은행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고객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진옥동 행장이 언급한 신한은행은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라는 말은 허울 좋은 거짓임을 의미합니다.
신한은행은 왜 한국투자증권이 피델리스 피해자의 전액 원금을 지급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집한 총 10개 펀드의 현황을 비교 조사한 결과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취급한 피델리스 펀드가 사기 취급이며 지금까지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거짓말로 기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분노를 느끼며 신한은행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델리스 피해자는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피델리스 자산운용사의 보험 관련 서류, 매출 채권의 진위성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공치 않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이러한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증거를 확보하여 신한은행과 피델리스 자산운용사의 사기 공모에 관해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피델리스 피해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진솔한 사과와 고객에 대한 위로가 없었고 고객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함. 하나, 수사당국은 부도덕한 신한은행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에 따라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시기 바람. 하나, 신한은행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펀드 사기 피해 공대위 이완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렵게 써있는데요. 투자 제한세 보면 그거 영어로 써있는데요. 복잡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채권 어음 할인해서 할인율만큼은 고객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모투자신탁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사기꾼들에게 거대 은행이 그저 금감원 이 펀드를 등록해주고 사기 쳐먹을 수 있도록 피해당한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이 이 펀드 등록할 때, 사모펀드 활성화할 때 혁신성장, 모험자본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홍콩에 가서 외국 사기꾼들 일자리 창출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제 와서 투자자 자기 책임을 얘기하면서 신한은행은 거대은행 간판 아래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한은행이 피해자들과 성실하게 합의하길 바랐지만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금융위원회조차 저희 피해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은행, 서울경찰청에 와서 저희들의 피해 회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에 가려고 그러다가 남부지검에 갔다 하면 고소고발장 뭉개고 그래도 있고 수사조차 안 해서 한번 서울경찰청 이제 수사 잘하는구나, 디스커버리 수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한다고 믿고서 서울경찰청에 갖고 왔습니다. 남부지검 뺏어가지 마시고 우리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서 이 사건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피델리스 펀드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신한은행은 지금이라도 원금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스 펀드 사기 판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라. 피델리스 펀드 사기 판매 신한은행 규탄한다.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하라.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고 경찰청에 고소고발장 제출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가세요. 네. 기본 베이스고요. 55%에서
가서 이제 그 신한은행 자기들이 작성하고 자기들이 이제 내부적인 사람들끼리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몇 프로, 이 사람은 몇 프로. 네.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네. 뭐 돈을 얼마나 넣거나 네. 신용도라든가 네,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몇 프로인데 이거 받으시고 보험 청구가 들어갔으니 보험이 나오면 나머지를 주겠다. 근데 기한은 없는 거죠. 결국은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전화통화를 담당 PB하고 했었는데 받아가시라고 원금은 언제 나머지 30% 그거 언제 주냐 했더니 그건 이제 보험금 받으면 주겠다. 언제 주냐? 안 주겠다. 그건 뭐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죠. 그럼 제가 이해한 건 50% 그 원금에 대한 50% 기본 베이스를 주고 나서 나머지 45%는 그 보험들은 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때 배상하겠다. 네, 이건데 조금씩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60 가시는 분도 있고 62 되시는 분도 있고 뭐 개별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나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럼 그 보험 가입을 했다가 구두로만 됐고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닌가요? 내용은 저희가 가서 이제 할 때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자금 사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얘기했거든요. 이거 내가 23년 만에 집을 샀는데 이거 중도금 줄 거다. 안전한 걸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다 해약해서. 그래서 그때 계약한 서류도 은행에 다 제출하고 뭐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집이 날라갔어요. 24년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요. 꼭 괜찮을 수 있으시나요? 법이 이런 서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화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잠시만요. 세팅하고 지금 피해 규모를 모르죠, 저는. 전체가 저는 제 개인인데 여기 참여한 거니까. 전체 참여 알고 있고. 그 신한은행 쪽에서 지금 PB를 이 상품을 추천할 때 어떤 얘기들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은퇴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거래하는 은행에서 PB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들여다 볼수록 그러면은 차를 보낼 테니까 은행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싫다고 그러는 거를 자꾸 권유를 해서 얘기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 거의 원금 보장성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로 인해서 한번 옛날에 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은행에 넣겠다 했더니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저는 안전을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 신한은행 TV에서 그러면 이 상품을 추천해서 예, 뭐 PW인가 뭐 해가지고 나는 그 거래도 안 하는데 뭔데 그래도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걸 뭐 마지막 2부자 남았는데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전을 자꾸 강조하길래 저는 안전한 건 줄 알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만기 바로 일주일 전에 뭐 이게 보험회사 지급이 늦어진다고 파산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끌어요. 보험회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만기 지급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을 아예 못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선택을 해서 투자하고 이런 거라면 책임을 지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네들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근데 나중에 제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지금까지도 뭐 그 보험회사가 지급을 연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뭐 거부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할 싸우시면 제가 계속 도와드려요. 그 기존에 그냥 거래하시던 은행에서 그냥 PB, 프라이빗 뱅킹이 아니라 PW라고 PW에서 신한 PW 예, 잠실점에서요.
거주지랑 얼마나 떨어지신 거죠? 참. 저는 미래 하남사니까요. 하남사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지점으로 옮기려고 그것도 거부당하고 자꾸 저는 원하지도 않는 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총괄이 나 있고. 혹시 그 PB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아니 지금도 멀쩡히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런 자기들 자신도 잘 모르는 걸 팔아놓고 지금까지 멀쩡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옵티머스랑 지금 동급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옵티머스 쪽 옵티머스하고 라임 쪽 취재를 많이 했다가 여기 독일 헬리티지하고 헬스케어 쪽이 연결이 됐었고 피해자 연대 쪽하고 연락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도 PB 매니저들이 징계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안 받고 다닌다. 아니 팔 때는 파는 실적 내서 인센티브 받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들 종용해가지고 사적 합의에 그 실적 올라가면 그거를 또 인정받고 그럴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과자시 회사를 다니면서 저한테 뭐 안내장 뭐 신상품 다시 소개하고 이런 거나 보내고 있을 거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막을 좀 잘 조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함 한 번만 좀 여쭤봐도. 예, 저는 고영선입니다. 고영선. 고영선. 고영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혹시 성함을 아까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김택수예요. 김택수. 네, 알겠습니다. 제 얼굴 나오나요? 노출은 아마 30초에서 1분 정도로 나오실 거예요. 저 얼굴 나와요? 텔레비에? 목소리만 녹음할게요. 식당 뭐 그냥 얼굴은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나오면 아니 그냥 저기 적는 걸로. 아니에요. 영상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기사에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왜 저희가 사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저희가 이자를 높은 걸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남편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전한 것만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이자 높은 거 필요 없다. 정말 안전한 거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어요. TV한테.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을 은행의 한 곳에서 제가 이제 다 관리를 하니까 얼마에 있는 걸 딱 알고 최저 금액도 속였어요. 최저 금액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딱 속여가지고 사람마다 최저 금액이 얼마라고 들은 소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더 최저 금액도 다르고. 네, 사모펀드. 그리고 진짜 안전한 걸로 저희가 몇 번을 제가 진짜 당부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남편 퇴직금이니까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라임 때문에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거. 그랬더니 라임 사태 이후라서 자기들이 이중 안전 장치를 해놓은 더 안전한 상품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 누가 정말 이거를 그리고 뭐 몇 년을 봤잖아요. 그 저기 담당자를. 사모님 안전합니다. 뭐 진짜 정말 속았어요. 너무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혹시 그러면 그 은행 측에서 그 지금 원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전해주겠다 그렇게 들어온 건 없나요? 제안 같은 식으로 합의가 지금 사적 합의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거의가 뭐
워낙에 작은 액수들을 받고 계시는데 네네. 직접 지금 저는 안 했어요, 아예. 거기서 시도조차 안 한 건가요? 그럼 아니 이제 뭐 얼마 정도 이제 그걸 제출을 하래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서류가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로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네네.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책정을 해요. 그 선생님께서 그럼 요거서 그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다 양식에 맞게 기입해서 제출하면 그들이 알아서 적절히 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아니 돈 받아갈 때는 네. 진짜 그렇게 감언이설로 네. 그 받아가놓고 왜 우리 돈을 자기들이 줄 때는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책정을 한 어떤 그 항목에 맞춰야지 돈을 주냐고요. 그리고 되지 않은 게 뭐 저기 콜 있죠. 그 콜 받은 거도 내내 하면 안 돼요. 근데 PB가 시키기는 사모님 내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 안내원이 전화가 오면. 네. 그럼 그것도 내내 했다고 또 마이너스예요. 그 자기들이 돈을 주는 것 자체를 자기 은행에 유리한 항목만을 네. 그 제시해서 우리한테 뭐 무슨 진짜 아니 우리를 공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을 가져가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지금 돌려주면서 무슨 선심 쓰듯이 퍼센테이지 책정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액이 많은 분들은 또 더 불리해요. 네. 아, 이렇게 저희는- 소송 때 증거나 뭐로 무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전화 놓기가 금지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법적인 기준이 아니, 있어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일반 그 진짜 그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투자에 대해서 1도 모르고 그리고 서류도 전부 고위험군으로 자기들이 사인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러면 가입을 안 할 거니까 그런 서류는 싹 빼고 가입시킬 때는 그 서류 다 빼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이게 사태가 터지고 확인을 했더니 뭐 무슨 대리가 우리 이름으로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들이 체크할 수 있는데 서명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서명은 그 난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아 서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서명도 아,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빈 거를 서명을 하게만 시키는 거죠. 저희 같이 좀 말하자 무지한 네. 이 저기 주부로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사인만 하라고 하는 거에 사인을 하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이게 지금 가만 보면 그 은행 창구에서 뭐 하나 하면은 그 전자서명 시키잖아요. 실제 그대로 복사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데 악의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촌 언니 같은 경우는 그 전화 왔을 때 내내 안 하고 뭐 물어봤거든요. 아 이거 뭐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 PB가 전화가 와요. 사모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내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려줘서 우리 사촌 언니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콜 왔을 때 내내만 했어요. 아니 막 진짜 우리가 정말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나 이러면 진짜 우리가 뭘 잘못 봐서 그렇다고 하지만 투자 서류 처음에 가입할 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예 강요를 네 거의 강요해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다고 했어. 보험금으로 100% 지급이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채권으로 다 저기 우리를 돌려줄 수 있다. 100% 지급이라고 빨간 줄까지 쳐줬어요. 원금 보장. 강제 조장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 정말 이것 때문에 가정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말도 아니에요. 그때 옵티머스 펀드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이 정도로 저는 오늘 하고 할 테니까 네. 기사 좀 잘 써주세요. 네, 반영해서 그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진짜 병나서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진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PB도 정말 너무 다들 이렇게 해서 영전에서 막 구지점장으로 가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그 센터에는 다 빠져나갔어요. 아무튼 네, 기사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